네, 이제 오늘의 네 번째 주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좀 변화가 있다 싶을 때 저희 채널에 공유를 하는 내용이죠. 2022년도 11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 결과입니다. 약간 방향을 돌렸어요. 약간. 그러니까 돌렸는데 약간. 예. 요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 매달 합니다. 이번에 조사 기간은 11월 4일부터 10일까지였고요. 그래서 CPI 발표일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 영향이 다 들어온 건 아닐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루 들어온 거라. 그래도 어쨌든 조금은 반영됐을 거다라는 거고, 총 309명이 답변을 했는데 이들의 운용 금액의 합이 8,540억 달러 정도이다. 일단 이게 역사가 깊어서 꽤나 재밌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는 얼마나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일 텐데, 보면은 여전히 좀 많이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미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 향후 12개월 경제가 강해질 것이라 보느냐, 아직까지도 뭐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 그런 말씀하세요. 저도 뭐 사실은 장이 이제는 바닥 찍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경제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게 궁금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 중에도 좋을 거다라고 보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좋을 거다라는 거는 그냥 거의 그냥 컨센서스를 넘어서서 통일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리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으로 향후 12개월 기업 이익이 10% 이상 개선될 거라고 보느냐? 안 봅니다. 네. 그 전날에 비해 눈꽃만큼 올랐죠. 눈꽃만큼 올랐지만 역사적 최저 수준이에요. 이 기대도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어떠냐? 되게 안 좋게 보는데 사람들이 지금 포트 구성은 어떻게 해놓고 있냐, 매니저들이. 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인데 약간은 그 보수적임에서 되돌림이 나타났다는 거죠. 보면은 포트폴리오 내의 현금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이러면 보이세요? 현금이 계속 증가하는 거. 그래서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약간 떨어졌어요. 보이세요? 약간 떨어진 거. 그래도 높아요. 근데 약간은 떨어졌어요. 다음으로 주식을 이제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한 비율을 묻는 건데, 비중 확대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옅은 색이거든요. 축소에 가 있어요. 축소. 근데 더 엄청 축소해서 덜 축소로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밑에 부분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약간 되돌렸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되돌렸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미국 달러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장 붐비는 포지션은 뭐냐? 이거가 이제 매달 나오는 조사인데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제일 붐비는 포지션 뭐냐? 10월 달에도 미국 달러였거든요. 11월에도 미국 달러입니다. 근데 약간 줄었어요. 약간. 예. 그럼 약간 줄면은 뭐가 늘었을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늘었냐? 이것만 보면 근데 또 더 보수적으로 갔어요. 중국 주식 숏 공매도, 이게 순식간에 저널에는 없다가 2등으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숏, 미국 달러, 그 다음 보시면은 유가롱이 3등, 그 다음에 4등이 유럽 주식 숏.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안전자산으로 가자가 한 80%는 돼요, 여러분. 한 80%는.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요, 지금도. 상당히 다들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예.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헐레벌레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약간의 되돌림은 있었고, 근데 너무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약간의 되돌림 속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루에 나스닥이 7% 이상이나 올라, 이런 날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신호들 중에는 너무 단기 급등인데 과열도 뜨고 이렇게는 되죠.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 약세장 이어온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약세장 마인드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딴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 포트에서. 그럼 이제 뭘 고민하느냐? 어떤 게 제일 걱정될 것 같냐? 이제 꼬리 위험, 테일 리스크라 그러죠. 꼬리 위험이 우리가 뭘로 보느냐? 매니저들아. 해보니까는 1등이 인플레가 계속 높을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많이 합니다. 이게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지정학적 위기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면 중국, 대만 이런 거 있는 거 아냐? 이 2등.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매파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인플레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요 둘을 합치면은 절반이요. 여전히 인플레가 계속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 걱정을 절반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걱정거리예요, 여러분. 그러고는 이제는 우리 인플레를 넘어서서 깊은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걱정을 해요. 15%. 예. 근데 이제 줄어든 게 뭐냐면 크레딧 이 리스크가 한번 빵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줄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크레딧 리스크가 발발한다 그러면 어디서 발발할 것 같으냐. 이것도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보셨을 때 엄청 높았는데 훅 줄어든 애가 있어요. 유럽 소버린 뎃. 그 다음에 또 줄어든 애들이 보면은 유럽 쪽이에요, 다. 예. 유럽 쪽에 대한 게 훅 줄었어요. 이게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 망할 것 같다는 얘기 돌았었죠. 그러고 조금 지나서 부채 연계 투자하는 영국의 연기금들이 망할 것 같아가 돌았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태리가 투표를 했는데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 됐다더라. 큰일 난 거 아니야? 또 이탈리아 또 피그스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럽의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걱정은 생각보다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또 안정화가 좀 되니까 특히 이제 영국이나 또 CS도 유상증자 이런 거 발표하고 하면서 안정화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중은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글로벌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이 감소는 했다. 예. 그 정도 결론을 내려보면 이게 딱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CPI 발표된 날까지의 조사예요. 그래서 그 되돌림 매매가 다 반영된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저기에서 아마 현금 비중이 지금 기준으로는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봤자 투심이 여전히 상당히 보수적이고 부정적이다. 포트폴리오는 안전지향적이다. 그래서 이 같은 두려움이나 안전지향형 포트폴리오가 평균 수준으로 점점 회귀해가는 과정을 결국은 겪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다들 그때 그보다도 더 나쁘게 보고 있으면 주가가 잘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차트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게 되면 연준이 태도를 완전히 그러니까 피보팅 하거나 퍼즈 할 거냐. 어떤 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런 거요. PC 물가가 4%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연준이 멈추겠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럼 이제 방향 바꾸겠지. 글로벌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한다. 바꾸겠지. S&P 500이 3,00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럼 바꾸지 않을까? 하이힐드 본드의 스프레드가 600bp 이상으로 차이 난다. 그럼 바꾸지 않을까? 이런 식인데 사실 요즘에 제 나오는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도 늘 언급드리는 게 사실 요거기는 해요. 실업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주 나오는 실업 수당 건수에 혹시 들어가진 않을까. 왜냐하면은 너무 소프트 데이터라서 사실은 비웃으실 수도 있어요. 저런 걸 본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 그 코릴레이션이 꽤 높게 나왔어요. 실업하고. 뭐냐면 구글 트렌드 미국 지역으로 딱 해놓고 봤었을 때 그 레이오프죠. 실업. 그러니까 해고. 그게 얼마나 증가하느냐 관심도가 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증가 속도가 많이 가팔라요. 그래서 고용 쪽이 저는 생각보다 좀 뜨겁다 얘기하잖아요. 고용이. 그게 좀 빠르게 식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그럼 걱정이 원래는 고용이 뜨거우니까 소비가 계속 뜨겁고 그래서 인플레가 내려오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계속 높지 않을까. 인데 저는 생각보다 고용이 빠르게 내려가면
인플레 또 쿨다운 될 요인이 또 하나 증가하겠구나. 그렇게 보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사실 이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분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사실 누가 맞게 될 거다, 아니게 될 거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요. 나중에 가야 아는 거고, 그냥 그런 논리 배경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업이 만약에 많이 증가하게 됐을 때 무조건 좋은 거냐 하면, 그렇게 또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시면 여기 이제 깊은 침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인플레 걱정도 아니에요. 얕은 침체가 아니라 실업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깊은 침체로 가게 될 건데 우리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고용이 또 너무 나쁘면 별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스위스팟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적당히 나빠야 돼요. 고용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얕은 침체 혹은 침체를 겨우 면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들 이제 보는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의견이요. 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제가 뭐 요즘에 뭐 침체도 좀 얕을 것 같고요. 인플레는 좀 빨리 내려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